선배님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 가까이 되신 김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딸네 집에 1박 2일 다녀오신 이야기예요. 병원 진료 때문에 간 거였는데 돌아오셔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약사님, 나 정말 뭐하러 갔나 싶더라. 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요. 우픈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또 어쩐지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나도 그랬는데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김 여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셔야 해요.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다행히 완치 판정은 받으셨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답니다. 그 병원이 딸네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병원 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칼바람을 뚫고 장터까지 걸어가셨어요. 하필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좀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김 여사님이 끓여준 뜨끈뜨끈한 소고기국이면 항상 한 그릇 뚝딱 하는 딸, 사위, 손녀들 생각하면 한겨울 추위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끔 딸네 집 갈 때면 항상 소고기국을 끓여가셨답니다. 무도 넣고 파도 넣고 간도 딱 맞춰서요. 냄비째로 싸서 사위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무거운 냄비를 보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셨답니다. 사위가 차를 몰고 왔어요. 김 여사님을 태우고 딸네 집으로 가는 길 사위가 말했답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하고 베트남 여행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행 얘기를 하면서 신나게 운전하는 모습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았대요. 김 여사님도 그래, 좋았겠네 하시면서 듣고 계셨답니다. 사위가 기분 좋으니까 당신도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말이죠. 딸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딸이 엄마 오셨어요?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얼굴도 안 좋고요. 김 여사님이 고기국 끓여왔다. 같이 먹자 하시니까 딸이 네, 고맙습니다 하긴 했는데 표정이 영 아니에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김 여사님이 정성껏 끓여온 소고기국을 냄비째 식탁에 올렸어요. 사위도 앉고 딸도 앉고 김 여사님도 앉으셨는데요. 사위가 술잔을 꺼내면서 어머님, 오늘 한잔 하시죠 했어요. 베트남에서 사온 술이 있다면서요. 그때 딸이 갑자기 말했답니다. 나 오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 사위 얼굴이 확 굳어지더래요. 뭐, 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 아니, 이번엔 내가 정말 억울해. 내가 초록불에 진입을 했는데 옆 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거리 중앙에 서게 됐는데 그럼 나 때문에 다른 차들이 못 움직이잖아. 그래서 옆 차선으로 비켜갔는데 카메라 후레쉬가 터진 것 같아. 사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 움직였어야지. 다른 사람 배려해 줄 필요 없어. 뒷차가 경적 아무리 울려도 뒤통수가 뜨거워도 그냥 안 움직이면 돼. 결국 카메라 찍히면 당신이 독박 쓰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 뭐든지 당신 기준으로 판단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조심하라는 거지. 조심 안 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둘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그 사이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답니다.
정성껏 끓여온 소고기국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아무도 국을 뜰 생각을 안 해요. 선배님들, 제가 여기서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는 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실 가구처럼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겁니다. 마치 소파나 텔레비전처럼 우리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서러운 법이죠. 김 여사님도 그러셨답니다. 야, 그만 싸워라. 엄마가 고기국 끓여왔는데 같이 먹자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내려가더랍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대요.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쿵쾅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도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방에 좀 있을게요. 또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김 여사님 혼자 남으셨어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던 소고기국이 이제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손녀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중학생인 큰손녀예요. 김 여사님은 반가우셔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할머니가 왔다 하셨는데 손녀가 안녕하세요. 인사만 까딱하고는 시큰둥해요. 할머니가 떡볶이 시켜줄까? 응? 지쳤던 손녀가 그제야 화색이 도는가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딸이 나와서 엄마, 너무 늦었어요.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데 시키지 마세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삐쳐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여사님 말씀이 그 순간이 제일 서글펐다고 하셨어요. 정성껏 끓여온 소고기국은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딸은 안방에서 안 나오고 사위는 작은 방에서 안 나오고 손녀들도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넓은 거실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냥 버스 타고 바로 갈걸.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뭐하러 고생해서 고기 사서 국을 끓여왔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그 다음이에요. 밤 11시쯤 되니까 딸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녀들도 엄마 방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셋이서 뭔가 얘기하면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김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셨대요. 딸도 웃고 손녀도 웃는데 자기만 이 넓은 거실에 혼자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는 웃음꽃이 피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선배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식 집은 사랑 주러 가는 곳이지 대접받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뭘 준비해 가도 자식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진 않아요. 섭섭하죠. 서운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김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설치셨답니다. 소파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또 뒤척이다가요. 그러면서 내일 병원 갔다 오면 바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셨대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딸이 일어나서 김 여사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 보고 다행히 이상 없다고 하더랍니다. 1년 뒤에 또 오라고 하고요. 그런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김 여사님이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말씀하셨대요. 너 어제 박서방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박서방 말도 일리가 있잖아. 그랬더니 딸이 확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엄마가 그 상황에서 뭘 알아요? 목소리가 떨리더랍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그런 목소리였대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딸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쁘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지만 김 여사님은 괜히 민망하고 속상하셨답니다. 근데 말이죠. 가만히 옆에 앉아있는 딸을 보니까 머리에 새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원래 딸이 2달에 한 번씩은 뿌리 염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3달은 넘은 것 같았대요. 뿌리 쪽이 하얗게 올라와 있고 새치가 여기저기 보이고요. 김 여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애가 바빠서 염색도 못했구나. 요새 경기가 안 좋다던데 사위 일거리가 줄었나? 그래서 돈 쓰기가 조심스러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식 집에 왜 왔나 싶었는데 딸의 희끗한 머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딸도 늙어가는구나. 내가 나이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도 나이를 먹는구나. 얘도 힘든 거구나. 진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왔어요. 김 여사님이 집에 바로 갈게 하셨는데 딸이 엄마 점심은 먹고 가세요 해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먹는데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밥을 다 먹고 딸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그때 말했어요. 엄마, 마트 좀 들렀다가요. 아빠 드릴 음식 좀 사가요. 김 여사님은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셨어요. 어제부터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딸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자 하셨답니다. 마트에 갔어요. 딸이 카트를 끌면서 식품 코너로 가더니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반찬, 과일, 초밥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가 옷 코너를 지나가게 됐는데 딸이 엄마 여기 모자 한번 써보세요 하더랍니다. 겨울 모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 여사님이 아니다. 괜찮아 하셨는데 딸이 그냥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모자 하나를 꺼내서 김 여사님 머리에 씌워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꽤 괜찮더래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요. 딸이 엄마 어때요? 예쁘죠? 하면서 웃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처음 보는 웃음이었답니다. 김 여사님도 그런가?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딸이 또 다른 모자를 꺼내서 씌워주고 또 다른 걸 씌워주고 그렇게 몇 개를 써보셨어요. 그러면서 모녀가 함께 웃었답니다. 거울 앞에서 이 모자 저 모자 써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괜찮네 하면서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모자를 사지는 않으셨어요. 딸이 하나 사드릴까요? 했지만 아니다. 집에 있어 하시면서 거절하셨답니다. 사실은 있지도 않았대요. 근데 괜히 딸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안 산 거예요. 다시 식품 코너로 갔어요. 김 여사님이 보시니까 딸이 장바구니에 담은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아버지 드릴 음식이 다고 자기 식구들 먹을 건 하나도 안 담았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과일 코너로 가셨어요. 사과도 담고 딸기도 담고 귤도 담으셨어요. 딸이 엄마 그건 뭐 하시게요? 하니까 집에 애들 먹을 과일도 없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엄마. 있어요. 아니야 내가 봤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더라. 김 여사님은 계속 담으셨어요. 손녀들 좋아할 것 같은 요플레도 담고 우유도 담고요. 딸이 엄마 진짜 괜찮아요 했지만 김 여사님은 듣지 않으셨답니다. 고기 코너에도 가셨어요. 삼겹살도 담고 갈치도 담고요. 딸이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했지만 김 여사님은 됐어. 가만히 있어 하시면서 계속 담으셨어요. 선배님들,
김 여사님 마음 아시겠어요? 딸네 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장도 제대로 못 보나 봐요. 손녀들 먹을 과일도 없고 반찬도 몇 개 안 되고요. 그게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요. 계산할 차례가 됐어요. 딸이 카드를 꺼냈는데 김 여사님이 그걸 막으시고 당신 지갑에서 남편 카드를 꺼내셨답니다. 김 여사님 남편, 그러니까 딸의 아버지 카드요. 아빠 카드로 계산할게. 딸이 엄마 아빠 드릴 것만 사려고 한 건데 했지만 김 여사님은 그냥 카드를 내미셨어요. 계산대 직원이 30만 2천 원입니다 하더랍니다. 김 여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30만 원이나 썼는데도 카트가 반도 안 찬 거예요. 예전 같으면 30만 원이면 카트가 넘쳐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예요. 과일 몇 개, 고기 몇 팩, 우유 몇 개 담았는데 벌써 30만 원이에요. 선배님들,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2026년 지금 마트에서 장보기가 진짜 무섭습니다. 딸내 냉장고 채워주고 싶은데 그게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요. 김 여사님도 그걸 느끼셨답니다. 30만 원이나 썼는데 이것밖에 못 사나 싶으셨대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마트에서 나와서 차에 짐을 싣고 딸네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짐을 집 안까지 날라다 놓고 김 여사님은 당신 짐을 챙기셨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갈아입을 옷 한 벌하고 세면도구 넣은 작은 가방 하나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셨답니다. 손녀들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큰 손녀, 작은 손녀 둘 다요. 방에서 나오라고 해서 손녀들 손에 2만 원씩 쥐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용돈이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자 큰 손녀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할머니 최고 하더랍니다. 작은 손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김 여사님이 아이고 착한 애 하셨는데 손녀들이 돈 챙기더니 바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또 들렸답니다. 선배님들, 돈 줄 때만 웃는 손주들 보며 씁쓸하셨죠? 김 여사님도 그러셨답니다. 돈 줄 때만 할머니 최고구나 싶으셨대요. 근데 어쩌겠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딸을 불러서 딸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너 머리 염색 좀 해라. 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주셨어요. 20만 원이에요. 딸이 엄마, 이거 뭐예요? 가져가세요 했지만 김 여사님은 그냥 딱 쥐어주시고 가방을 드셨답니다. 선배님들, 그 20만 원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김 여사님이 겨울 내내 보일러를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원래 같으면 집안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낮에 혼자 계실 때는 보일러를 확 낮추시고 내복 2겹을 껴입으셨대요. 그렇게 기름값을 아끼고 아껴서 1푼 2푼 모은 게 20만 원이에요. 그 돈을 딸한테 주시면서 염색이나 해라 하신 거예요. 선배님들, 보일러비 아껴서 딸 염색비 주는 거 보고 미련하다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엄마들 훈장이니까요. 근데 제가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선배님들, 다음부턴 반은 뚝 떼서 본인 머리부터 볶으세요. 자식 염색비만 주지 말고 우리 머리도 좀 하고 삽시다. 알았죠? 딸은 그걸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리더래요. 김 여사님은 그럼 나 간다 하시고 현관으로 가셨어요. 딸이 차 키를 들고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했어요. 차에 타니까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짧잖아요. 오후 5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때가 딱 그 시간이었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김 여사님도 말이 없으셨어요. 차 안에는 노래소리만 작게 흐르고요.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 그 묘한 시간이었답니다. 하늘은 보랏빛이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커피 한잔하고 갈래요?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게 처음이거든요. 무슨 커피를 마셔, 바쁘잖아. 그리고 벌써 저녁 때 됐는데. 아니에요, 엄마. 잠깐만요. 여기 괜찮은 카페 하나 있어요. 딸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한 10분쯤 달렸을까요? 들판 한가운데 큰 카페가 나타났어요. 선배님들, 요즘 시골 풍경 아세요? 예전에는 시골이 조용하고 소박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서울보다 더 화려한 카페 건물들이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어요. 김 여사님이 가신 카페도 그랬답니다. 유리로 된 큰 건물이었는데 베이커리도 같이 하는 대형 카페였어요. 3층짜리 건물에 안에 큰 나무도 있고 빵 굽는 오븐도 보이고요. 어둑해진 들판 한가운데서 그 카페만 환하게 빛나고 있더랍니다. 주차장도 넓고 건물도 으리으리하고요. 김 여사님이 야, 이거 서울에 있어도 되겠네 하시니까 딸이 요즘 시골이 더 멋있어요 하더랍니다.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천장이 높고 큰 나무가 있고 조명이 따뜻하게 비치는 카페였답니다. 딸이 엄마, 난 커피 마실 건데 엄마는 저녁이니까 쌍화차 마셔봐요 하면서 커피와 쌍화차를 주문했어요. 딸이 기계에 카드를 꽂으려고 할 때 내가 얼른 또 카드를 꽂았어요. 딸이 커피값도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두워진 들판이 보였어요.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조명이 참 예뻤답니다. 오렌지빛 전구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게 마치 별처럼 반짝이더래요. 쌍화차가 나왔어요. 김 여사님이 한 모금 드셨는데 좀 쓰긴 했지만 잣을 톡톡 터뜨려 먹으니 고소하고 건강한 맛이더랍니다. 딸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그저께 제가 너무했죠?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정성껏 고기국까지 끓여오셨는데 저희가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엄마 혼자 거실에 계시는데 저는 방에서 애들이랑만 있었고요. 김 여사님은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것도요. 엄마가 저 걱정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새 제가 좀 예민했어요. 애들 학원비도 부담되고 남편은 일이 줄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회사가 항상 바빠서 기운 빠지고 근데 이런 거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김 여사님은 딸의 손을 잡으셨답니다. 그래서 염색도 못하고 있었구나. 네. 요새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엄마가 준 돈으로 꼭 해라.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서운한 거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오셨는데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엄마를 외롭게 만들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죄송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딸은 요즘 힘든 것들을 털어놓았고 김 여사님은
그걸 들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쌍화차를 다 마시고 딸이 엄마,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해서 카페 직원한테 부탁해서 사진도 찍었답니다. 창가에 서서 찍었는데 뒤로 조명이 예쁘게 나왔대요. 딸이 사진을 보면서 엄마 이거 예쁘게 나왔네요 하더랍니다. 카페를 나오니까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어둑어둑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깜깜했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고 들판은 고요하고요. 차에 타서 다시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김 여사님이 갑자기 걱정이 되시더랍니다. 너 이따 집에 가는 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운전해서 가야 하잖아. 얼마나 걸려? 1시간쯤요. 휴대폰은 챙겼어? 그때 딸이 깜빡했다 하면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엄마 배터리가 다 나갔네요. 충전하는 거 깜빡했어요 하더랍니다. 김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뭐?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전화도 못 하잖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면 돼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혼자 캄캄한 밤길을 1시간이나 가는데 휴대폰도 없이? 김 여사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셨답니다. 노래라도 크게 틀고 가. 알았지? 졸음 오면 안 되니까. 네, 엄마. 중간에 쉬었다 가고 싶으면 휴게소에 들리고 절대 졸면 안 돼. 알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집에 도착하면 꼭 연락해. 알았지.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노래 크게 틀고 꼭 졸면 안 돼. 네, 엄마. 노래 크게 틀고 갈게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김 여사님이 내리시면서 딸을 한참 쳐다보셨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라. 절대 졸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노래 크게 틀고. 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차 세우고. 딸이 웃었어요. 엄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어른이에요. 어른이면 뭐해. 엄마 걱정되는 건 똑같은데. 김 여사님은 차가 떠날 때까지 대문 앞에 서 계셨답니다. 차의 빨간 후미등이 멀어지는 게 보이고 모퉁이를 돌아서 안 보일 때까지요. 집에 들어가셔서도 마음을 졸이셨어요. 남편한테 딸이 휴대폰 배터리도 나간 채로 혼자 밤길 운전하고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뭐? 왜 충전을 안 했대? 하면서 걱정하더랍니다. 시계를 보셨어요. 8시였어요. 1시간이면 9시쯤 도착할 거예요. 김 여사님은 시계만 보고 계셨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계셨대요. 8시 반, 8시 40분. 9시가 됐어요. 전화가 안 와요. 9시 10분, 9시 20분. 김 여사님은 가슴이 쿵쾅거리셨답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9시 30분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 여사님이 후다닥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도착했어요. 딸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왜 이렇게 늦었어? 고속도로가 좀 막혔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괜찮았어요. 노래 크게 틀고 왔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들어가서 쉬어. 네, 엄마도 주무세요.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고맙지.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여사님은 한숨을 푹 내쉬셨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이불을 덮고 누우셨는데 마음이 묘했답니다. 그저께는 그렇게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오늘은 딸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고 사진도 찍고 딸이 사과도 하고 그리고 딸이 캄캄한 밤길을 무사히 잘 들어갔고요. 다행이다. 우리 딸 무사히 잘 들어갔네. 그 생각을 하시니까 그저께의 서운함은 다 잊혀지더랍니다.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식 집에 가실 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뭘 준비해 가도 자식들 인생에 우리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이제는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아요. 대접받으려 가지 마시고 사랑 주러 가세요. 정성껏 뭘 해주고 용돈 쥐어주고 장 봐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세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마트에서 모자 씌워주면서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도 힘들어요. 우리 눈에는 젊고 팔팔해 보여도 얘들도 머리에 새치나고 돈 걱정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요새 물가 보세요. 30만 원 써도 장바구니가 반도 안 차요. 딸내 냉장고 채워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그래도 사랑해주는 게 부모예요.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지만 결국 자식이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약방지기였습니다.